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최근에 뱅크 차터 승인을 받고 정말 꽃길만 갈 줄 알았던 그 소파이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소파이가 그렇게 탐이 나던 뱅크 차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리스키가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예요. 한번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서머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쓴이가요, 이 글을 쓰기 전에 두 개가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글이었는데, 지금 이제 뱅크 차터를 좀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원래는 이 사람의 이제 매수 의견이 셀이었죠, 셀. 야, 갖다 팔아라 라고 했었는데, 뱅크 차터 받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바이도 아니고, 홀드의 이제 의견으로 좀 바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그 소파이를 봤을 때 $20가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멀티플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이거보다 좀 다시 낮아야 될 것 같아. 나 리바이스 다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뱅크 차트를 받은 게 소파이에 있어서는 분명히 득이 될 것임이 확실한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기존의 그런 은행들과 약간 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파이의 그런 레이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소파이가 기존의 이런 은행 산업을 이제 파괴하겠다, 이제 혁신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앞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버 엔딩 게임이에요. 끝나지 않는 게임인데 이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파이가요, 지금 그 뱅크 차터를 받고 나서 이렇게 최근에 계속되던 이런 셀오프 있죠. 계속 이제 매도 행렬이 좀 어느 정도 리스파이트 프롬이니까 약간 좀 둔화될 줄 알았다, 유예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소파이의 주가가 아직 숲속에 있는 것 같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요, 이제 트레이딩 세션 동안, 트레이딩 볼륨이 굉장히 치솟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거래되는 이제 거래 주식의 양이 2억 5천만 주 정도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소파이가 가장 시장에서 뜨고 온 밈 주식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리를 또 해왔죠. 자, 인베스토페디아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밈이란 뭐냐면, 자, 밈스톡 나와 있죠. 이 밈스톡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약간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오른 그런 주식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은 이제 서브레딧이나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 이런 이제 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화제가 된 그런 주식들을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스탑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AMC라는 또 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몇 개월 동안에 100배의 수익률을 달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이제 밈이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또 금방 이렇게 빠지기 마련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파이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소파이가 밈 주식이 됐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소파이는 밈 주식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소파이가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고,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프로핏이 날 거기 때문에 이건 밈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이제 핀테크의 세그멘트가 그 시장에서 가장 좀 빠르게 발전할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소파이는 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파이는 굉장히 좀 이런 프로핏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그 매수 의견을 셀에서 홀드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줄다리기 얘기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통 어떤 주식을 봤을 때 펀더멘털이냐 아니면 이 주식의 앞으로의 기대감이냐라는 걸 보고 이제 좀 줄다리기를 팽팽히 하곤 하는데, 보통은 롱텀으로 봤을 때 이게 펀더멘털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파이를 보고 이제 롱텀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최근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거다, 페인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주식을 좀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특히 이런 뭐랄까 롱텀으로 들어갈 때는 섣불리 좀 바닥을 섣불리 바닥이라고 좀 생각하지 말고 포지션 사이즈를 좀 지키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포트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좀 잘 지키면서 매수를 하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파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래가 좀 밝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은행 차트, 그러니까 그 뱅크 차트를 좀 받으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런 과제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지금 생겨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거죠. 사실 이 글에서. 이 뱅크 차터의 프로스 앤 컨스예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뱅크 차터의 장점을 너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소파이에서 돈이 필요로 할 때 굉장히 뭐 이제 좀 돈을 좀 쉽게 조달을 할 수가 있고 다이렉트 라인이 있다. 어디랑 페더럴 리저브랑,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뭔가 돈이랑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좀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전에 뱅크 차트를 받기 전에는 소파이가 어디에 의존을 했냐면요. 페더럴 리저브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파트너를 맺은 은행에서 좀 굉장히 좀 비싼 수수료를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이제 빌려오곤 했었는데 이제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되게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뭐냐면 소파이가 이제 대출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줄 때 뭔가 자기들만의 좀 강점을 가지고 약간 좀 저이자로 금리를 좀 낮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저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야 우리가 이거 저축 너희들이 계좌 만들면 우리가 이자 많이 쳐줄게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뱅크 차트에 대한 아마 단점은 지금 아마 여기가 최초일 것 같은데, 자, 리스크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캐피털 레이즈를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뱅크 차트를 받고 이 소파이가 정식적인 은행이 됐죠. 정식적인 은행이 되면서 얘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돈을 또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소파이가 지금 대비 부채가 2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2빌리언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에퀴티가 이 정도가 있죠. 자본이 이 정도가 있는데 대비 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비 아직도 이제 자기 자본보다는 적지만 제가 보기엔 좀 많은 양을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네들이 뱅크 차트를 받고 이 뭔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 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뭔가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얘네들이 돈을 빌려와야 하냐면, 자, 캐피털 리콰이어먼트 있죠. 그러니까 자본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식으로 은행이 되면 이 은행이 되면 그 은행이 지켜야 할 이런 규정, 규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파이가 이런 이 컴플라이언스 위드 하면 이게 규정을 지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레이즈 이퀴티 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을 끌어오는 이유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모든 미국의 은행들이 이런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지키는데 소파이도 이제 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인베스터 페이지에서 또 가져왔어요. 그럼 이 캐피털 리콰이어먼트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행들이 약간 규제책으로 이제 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은행이든 간에 약간 리퀴드 캐피털, 그러니까 유동 자산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쓰지 말고 너희들의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캐피털 리콰이어먼트예요. 근데 캐피털 리콰이어먼트가 언제 약간 조금 규율이 좀 세지냐면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스탁 마켓이 지금 좀 붕괴되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그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게 은행들이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도록 이제 연방준비제도라든가 그런 곳에서 은행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캐피털 리콰이어먼트가 뭐냐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대요. 일단은 저희가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파이가 이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단점이 뭐가 되냐? 은행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레이즈 코스트예요. 은행의 운영 비용이 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그 은행을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냐면 얘 돈이 100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 30만 원은 너희들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 이거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로 쓰지 마. 이거 꼭 보유하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 은행은 70밖에 못 쓰죠. 100을 쓸 수 있었는데 7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약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은행에 있어서는 단점이겠죠. 그리고 이 은행이 다른 사람들한테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때 우리 100을 대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 우리 지금 70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에 더불어서 소파이는 이제 막 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캐피털 리ኳ이어먼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소파이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지금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요. 바로 이 캐피털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 예금주를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가서 저금을 했는데 은행이 위태위태해졌다. 아니면 그런 저축 상품이 사기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은행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 디포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이고, 은행도 어쨌든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은 이런 캐피털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소파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밸런스 시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굉장히 뱅크 차터가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넷 파지티브 할 거야. 소파이한테는 굉장히 좀 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캐피털 리퀘어먼트 이런 걸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얻다가 또 이제 돈을 조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소파이가 그런 앞으로 성장이 조금 더 둔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소파이가요, 핀테크이긴 하지만 은행의 이제 지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야, 소파이, 그럼 너네 지금 은행이 됐으면 기존의 은행이랑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 라고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보더라도 소파이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밑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를 볼게요. 자, 숨이 차네요. 자, 은행들이 지금 이제 은행의 가치를 약간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주로 매기는 게 PB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총 대 북밸류, 그러니까 장부 가치를 해가지고 이제 PBR을 매기는데요. 보통 이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이 은행 중에 하나인 JP 모건은요, PB가 1.61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낮으면 좋은데, 지금 PB 레이쇼, 그러니까 지금 소파이가요, 지금 2.1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제 생긴 은행인데 지금 PB가 2.1밖에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JP 모건처럼 좀 괜찮은 은행이 되려면 PB 레이쇼 더 내려야 돼. PB 레이쇼가 내려가려면요, 결과적으로 은행의 가치가 그러니까 소파이의 가치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내려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이거 너무 주가가 비싸. 주가를 내리면 PB도 약간 이제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랑 좀 비슷해질 거야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를 이제 맞추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이런 PBR을 이제 맞춰 주려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1.61 정도로 되려면 지금 주가로부터 25%가 더 내려가야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죠. 저희 지은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소파이가 최근 몇 달 동안 내려가서 굉장히 좀 싸졌다. 그거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핀테크 컴페티터, 그러니까 핀테크를 다른 핀테크 회사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좀 싼 것 같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소파이가 최종적인 우승자, 소파이가 지금 당장 잘 갈 거야 라고 좀 섣불리 결정하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이제 매수 의견을 바이가 아닌 홀드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글에서는요, 지금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받음으로 해서 장점뿐이 아니라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소파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핀테크랑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은행이랑 비교가 되면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이 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